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카톡 방법, 화술 혹은 밀당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책을 만나서 읽지 못했다면 아마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북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북 리더기만 추천하지 말고 책도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 저의 인생책 3권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보물 같은 책들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안 보면 정말 보물 같은 책 3권 놓치는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소개할 책은 무너져 내리다 라는 책이에요. 이 에세이는 위대한 개츠비를 쓴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힘들었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 위대한 개츠비는 이 작가가 죽고 나서 유명해진 책이라고 합니다. 1920년에 낙원의 이쪽이라는 책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 달 만에 무려 5만 권이나 팔렸다고 해요. 무명 작가였던 피츠제럴드가 눈 뜨고 나니까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5년도에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하게 되는데요. 소설 출간 초기에는 문화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긴 한데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30년 대공황까지 터지게 됩니다. 거리에 내몰린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스콧 피츠제럴드의 삶 또한 궁핍해졌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까지 생겨서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는 에세이를 한 편 쓰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미래에 어떤 희망도 두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작가로서 꿈을 쫓는 본인의 이상과 그런 글을 나에게 사실 쓸 능력은 없었던 건 아닌지, 그냥 그 당시에 너무 운이 좋아서 다시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에세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좌절하지만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겠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제 나는 작은 기쁨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 삶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 책을 5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읽었었어요.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이 2배씩 매년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확 고꾸라지면서 매출이 정말 0원이 됩니다. 오프라인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이 정말 크리티컬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그래서 그 코로나 위기도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처참히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도 많이 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동안 매출 쭉쭉 올라왔던 건 그냥 운이었구나. 그렇게 성장했던 그때 나의 모습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공포감과 무서움과 자괴감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그 시기에 이 책을 접했는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채찍질이나 다 잘 될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라는 어설픈 위로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라도 해나가면서 내 존재를 찾아 나가야지, 정말 어렵게 한마디 떼는 작가의 목소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무너져 내리다 라는 에세이 한 편은 이 전체 책이 아니라 한 30페이지 분량의 굉장히 작은 에세이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제 인생 책인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군대에서 읽었었어요. 선임이 지나가더니 야, 사랑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임마. 그쵸? 사랑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사랑의 기술일까? 사랑이라는 게 어떤 하늘에서 운명이 점지해준 짝을 딱 만나서 그때 만난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그것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행위이다. 즉, 첫눈에 반해서 화르륵 타오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배려와 책임, 존중과 이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뜨거웠던 사랑이 따뜻하게 식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카톡 방법, 화술 혹은 밀당의 기술 이런 게 아니라요,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술이고, 이 기술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운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꼭 시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죽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인 취향 존중해.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해요. 언제부터 뜨거운 걸 싫어하게 됐을까?
그럼 뜨거운 국밥도 안 좋아하나? 음료만 찬 걸 좋아하는 건가? 나도 가끔은 추운 날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은데 속은 차가워도 손은 따뜻한 게 좋을 텐데 핫팩이라도 지어주자. 상대를 진짜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까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물론 이 책을 인생책으로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정말 잘하고 있냐? 아직도 사랑에 있어서 많이 미숙하고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결심이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매트릭스로 철학하기입니다.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다. 죽어라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쳇바퀴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 시대만 해도 총알을 피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그 매트릭스 영화를 5가지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요리조리 뜯어보는 책입니다. 어떤 영화평론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장면들이 이런 철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었구나.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되고 영화도 재밌게 있고 그 영화 속에 있는 철학적 담론을 한 번 더 또 상기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웠던 책이었습니다. 9년이 지나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무지가 곧 행복이라는 거야. 매트릭스는 엄청나게 큰 기계이고 그 기계가 작동하는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배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트릭스는 그 배터리가 된 인간들의 뇌에 일상생활을 주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터리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매트릭스가 주입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음식도 먹고 출근도 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이걸 내 입속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나의 뇌에다가 이건 즙이 많고 맛있는 거야 라고 입력해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일지언정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실제로는 배터리가 된 그런 삶을 택할 것인지, 배터리가 된 삶을 탈출해서 정말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지키면서 살 것인지, 빨간 약인가 파란 약인가, 어떤 경우라도 진실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행복할까? 우리 시대의 매트릭스는 SNS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함을 꿈꾸면서 많이들 살죠. 그러나 SNS에는 호화롭고 화려한 삶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 세계에 접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아닌가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SNS에 있는 가상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슬라보의 지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약을 먹어라. 위스키를 마시지 못해도 소맥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 현실에 충실할 것. 뭐 한 달만 뭐 하면 월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자꾸 귀 쫑긋하지 말고 내가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인생책을 돌아보았는데요. 사실 준비한 책이 더 많았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권 뺐어요. 영상 반응이 좋다면 오늘 빼고 남았던 다른 책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고 기다려 주시면 다양한 책과 책 읽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